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양보호사 비법서 필기부터 들어갈게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 분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사,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있어요. 부조와 보험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부조, 부조가 뭐죠? 결혼식 부조, 장례식 부조, 도와준다는 거죠. 돈으로 도와준다. 한마디로 공공부조는요, 전 국민을 다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돈이 없는 사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공공부조예요. 아시겠죠?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뭐냐? 부조,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층에게 도와준다. 이렇게 크게 맥락을 기억하시고요. 이런 기출 지문을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 한마디로 돈이 없는데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공부조가 되겠어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이든 어떤 제도든 물건이든 준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보험 5가지가 있죠? 국산, 건고노 여기 있네요. 국민연금,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고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요. 우리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산, 건고노 요 5개가 사회보험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요, 이 5가지를 그냥 강제로 띄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5개야?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돈을 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거기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요즘에는 12, 13%로 올랐어요. 해마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7, 8%였거든요. 그냥 돈을 통합 징수한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거 뭐예요? 돈은 통합 징수한다. 하지만 관리는 따로 한다, 회계는 따로 한다, 회계를 별도로 한다, 이런 것까지 나오죠. 돈은 통합징수한다, 한꺼번에 받아간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회보험 5가지를 설명드린 거고요. 공공부조는 빈곤층한테 주는 거야. 사회보험은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거야.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만 줍니다. 전 국민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인? 아동, 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뭔가 이렇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보장해준다. 이게 바로 사회서비스가 되겠어요. 사회복지 분야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사사, 공공부조, 부조는 빈민층을 대상으로 도와준다. 사회보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와준다. 사회보험 5가지,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죠. 여기서 고용보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실업급여 어떻게 받아요? 고용보험을 냈던 사람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업급여를 보장받는다? 그러면 고용보험과 연결하세요. 문제,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료는요, 지역 또는 직장 2가지만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건강보험료로 나가고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지역으로 빠지죠? 하지만 이것도 재산의 여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누구한테 줘요? 65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 등급을 줘서 혜택을 받게 하고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병이라고 한다면은 이 혜택을 줍니다. 등급을 줘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 요양을 받거나 이렇게 센터나 요양원을 갈 수가 있죠. 사회복지제도 볼게요. 기초연금이 사회복지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기초연금, 말에서 딱 느껴지죠?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돈을 주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상받기가 어려워지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회사 다녔던 분들이 많이 냈었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줍니다.
65세 이상인데 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이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에 이런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하고 안정적인 삶의 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기초연금이다 이거예요. 국민연금은요, 그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65세가 넘었을 때 받죠? 퇴직 후 연금을 받는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하는 목적은요, 거동도 불편하고 뭔가 이 병이 있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요양보호사가 찾아가서 밥도 해주고 병원도 동행하고 은행도 가주고 어느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가 된다. 이게 큰 맥락이고요. 노인의 가사나 신체 활동을 도와준다.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생활이 안정되게 지원해준다. 이게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의 원칙이 한 3번에 한 번씩 국가고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국제연합 UN이 정한 노인을 위한 5가지의 원칙입니다.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독립의 원칙,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라 이거죠. 일할 기회를 갖거나 소득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어디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요양원, 요양시설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집에서 사는 게 삶의 질이 높겠죠? 독립적인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공공생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소득이 있고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소득 또는 가정 이러면요. 집에서 살 수 있다 하면은 독립의 원칙으로 연결하세요.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입니다.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적응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소득이 나왔죠? 독립의 원칙으로 갑니다. 참여의 원칙. 사회 활동도 하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해야 된다. 자원봉사라도 한다? 참여의 원칙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한다.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된다. 참여의 원칙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런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거나 자원봉사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자아실현의 원칙. 또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글을 읽으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자아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은요. 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보호의 원칙은요.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존엄의 원칙,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존엄의 원칙이에요. 노인 복지 사업의 유형 볼게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학대받는 노인이 일정 기간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하면은요. 이건 바로 쉼터예요. 쉼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말이 길어서 여러분 암기가 안 되시면요. 쉼터. 거기서 보호받고 프로그램도 제공받는다? 쉼터로 연결하세요.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부양자가 누구예요?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부양받아야 되는 사람이 부양자죠?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을수록 학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신고 어디다 하죠?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것은요. 보호 전문 기관이에요. 이건 뭘까요? 노인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교육을 해주는 거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고시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문제 내볼게 맞춰보세요.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한다. 학대받는 노인을 신고하는 기관이다. 이거 뭐죠?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에요. 나 치매인 것 같아. 이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죠? 치매 안심센터에서 초기에 상담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어요. 사업의 주체는 시군구 보건소이다. 장기 요양요원을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요원이 누구죠? 우리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이런 간호사, 이런 인력이 장기 요양요원이에요.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 장기 요양요원 자체가 누굴까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장기 요양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센터, 한마디로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이 요원들의 권리 침해를 상담하고 건강 증진과 직무 향상을 교육해준다. 상담 지원해준다. 대체 인력 업무를 수행한다. 이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센터가 요양요원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에는요, 이거 국가고시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2가지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입소자를요, 9명 이내로만 받습니다. 그럼 몇 명 안 받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로 돌볼 수 있다. 이게 바로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그리고 입소자가 10명 이상이고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 200명이 된다 하면은요, 요양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바로 시설입니다. 의료복지시설의 2가지는요, 노인요양이라는 4글자가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규모로 나뉘는데 입소자가 9명 이내다 하면은요, 공생이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다 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이죠.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있을제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우리가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서비스, 같은 말로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의 제공 등이 있어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을 해서요, 도와주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한다. 방문요양이에요. 주야간보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한 9시에 가요. 오후 한 5시에 끝나잖아요. 일정 시간 입소해서 편의를 제공받는다 하면은 주야간 보호고요. 단기보호, 일정 기간 보호해주는 게 단기보호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출장 갔어. 해외 출장 일주일 가야 돼. 그랬을 때는요, 이 엄마, 아빠 어디다 모시죠? 단기보호센터에다 모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9일 정도는 단기보호에 맡길 수가 있다. 있을지 집과 집에서 받는 서비스라며 한 달은 30일이죠. 30일 중에서 9일만 가 있으니까 20며칠은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서비스가 뭐냐?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